그걸 모른다고 해서 존경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이거는 모른대. 이건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전혀 현혹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에 얘기했던 그 등은봉 스님하고 그 마조 스님 얘기가 나와요. 등은봉하고 마조 스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조하고 등은봉이 이제 뭔 얘기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도올 김영옥 책의 105페이지에 마조와 은봉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중국에 이 마조 스님이 밑에 등은봉이라는 학인이 있었는데, 이 등은봉이 그 이제 수레를 몰고 비탈길에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왔대요. 그랬는데 이 비탈길 아래 이 마조 스님이 비탈길 아래 그 나무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치고 이러고 이제 자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비탈길 위에서 등은봉 스님이 나무를 가득 해가지고 수레를 끌고 막 비탈길로 쑤셔가지고 내려오는데 길이 좁잖아, 산길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길바닥에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치고 있으니까 스님 수레 내려갑니다. 비켜주세요. 비키세요. 뻗은 다리를 좀 거두시라고요. 오물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지 스님이 이제 마저죠. 야 이놈아, 한번 뻗은 다리는 오물이지 않는다. 오물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다리를 그냥 뻗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등은봉이 한 번 구른 수레는 빠꾸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한 번 구르는 수레는 가던 수레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수레로 다리를 치고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그 수레는 손사 같이 가가지고 이제 절로 들어가 버렸고, 쩔뚝거리면서 와가지고 이제 흙간에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야, 내 다리 부러뜨린 새끼 이리 나와 하고 도끼를 들고 이제 전부 다 집합, 어떤 새끼야? 수레 끌고 가서 내 다리 부러뜨린 나와라고 하니까 등은봉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와가지고 목을 쏙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가 도끼를 내려놓고 자기 방에 갔다 그러거든. 근데 이거를 놓고 이제 여기 이제 107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김영옥의 이게 반야신경 20살 반야신경 미치다라는 책이 107페이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노승의 얼굴에 인자한 하색이 만면하면서 도끼를 늘어놨습니다. 이건 이상은 자기 책, 내 책 도올책 하두 해능과 섹스피어 그 뭐 119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할 것 해놨는데, 하두 해능 섹스피어라는 이 책은 벽암록을 도올이 강의를 한다고 해놓은 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도올 책 중에 제일 개판이고 엉터리가 바로 이 책이에요. 그 벽암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화두를 100개를 그 임재종의 그 화두를 100개를 이거는 화두는 탁마해서 타파를 해서 인가받지 않으면 화두를 해설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그걸 뭐에 비유해야 돼?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화두를 말하는 김용옥의 말은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엉터리예요. 근데 물론 100개는 다 강의다 앞에 몇 개만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에다가 뭐 육조대사 끌어들이고 섹스피어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해설을 해놨는데 현란하게 여러 가지를 끌고 오기는 왔지만 진짜 그거는 사람들의 이제 공부를 현혹시키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하두는 가나선의 하두는 반드시 하두를 먼저 깨친 사람에게 점검을 받지 않고는 해설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은 객관객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객이고 뭐가 객이냐, 이런 도를 쫓아다니는 도올바들이 똑같은 것들이라며 똑같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자타칭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누가 이제 불특정 분들도 제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니까 예를 들면 윤홍식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 윤홍식 강의를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그 역사적인 팩트나 여러 이제 뭐 기독교 유불선을 비교하는 내용은 지식을 정리하는 부분은 저도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는데 이 친구도 결정적으로 화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엉터리 해설을 해대요.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보니까 마침 판치생모라는 화두가 있어요. 판치생모. 판때기 판자 어떻게 쓰지? 이게 맞지? 치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빨 치자 쓰고 생모. 털이 털모자죠. 그러니까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이런 뜻이에요.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판치생모라는 아주 유명한 화두가 있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 윤홍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해설을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해설을 하는가 하면 한국 스님들이 무식해가지고 이 판치생모를 번역을 해석을 잘못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이제 한국의 어느 스님이 판때기가 있는데 판때기 이빨이 하나 돋아나가지고 이 이빨에 털이 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무식해가지고 이 나무 판때기에 이빨이 하나 솟아나고 이빨에 또 털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식해서 판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판치가 뭐냐고 그러니까 판치가 판때기처럼 생긴 이빨이니까 앞니빨이다. 그러니까 앞니빨에 털이 났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판치생모를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 불교가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윤홍식이의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윤홍식이야말로 판치가 뭔지도 모르는 진짜 무식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화두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판치생모라는 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조주 스님한테 학인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 설의이에요. 똑같은 질문인. 근데 똑같은 질문에 어떨 때는 뜰 앞에 잣나무다. 정전 백수자. 근데 이 잣나무도 또 아니라 그러죠. 백자가 측백나무 백자고 실제 조주 관음원에 가면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만 있대. 근데 사실은 이 백자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무 목변에 이렇게 위에 있는 백자하고 여기 있는 백자하고 하나는 측백나무가 하나는 잣나무예요. 근데 발음도 똑같아. 중국식 발음도 그렇고 한국 발음도 그렇고. 근데 말로 하는데 정전 백수자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 적었는지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이 책만 보고 번역하려면 뭐 잣나무로 번역할 수도 있지. 측백나무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주록의 선문염성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여하시 조사 설의인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조주 스님이 정전 백수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문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학인이 백수자를 가지고 학인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백수자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럼 뭐 잣나무로 번역하든 뭐 참나무로 번역하든 소나무로 번역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측백나무 번역하든 소나무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왜? 조주 스스로가 내가 잣나무로 가르친 게 아니다. 즉 백수자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물어. 어떤 것이 조사가서 속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또 정전 백수자 아니라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화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날 또 다른 학인이 와가지고 유아시 조사설의 여기서 조사는 달마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왜 중국으로 왔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루는 판치생모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판때기 이빨에 틀났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판치는 앞니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판치는 앞니빨로 쓰일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렇지만 요 화두에서는 뜰 앞에 잣나무문이라 하고 얘기한 거하고는 또 다른 화두예요. 이거는 질문이 똑같은데 답이 달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했던 질문이 똑같으면은 답이 달라도 똑같은 말이다라고 또 내가 얘기한 적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운문스님은 말은 똥막대기다. 간식거리라고 얘기했고 동산수초 스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마상근이다. 삼세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저스님은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만
정전백수자하고 판치생문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화두는 정전백수자 화두를 해도 이 화두는 몰라요. 그러면 이 화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그 여시 조사설에이라고 물었는데 판때기 이빨에 틀났다 한 이치가 무엇이냐? 판때기가 뭐냐? 사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사상이란 말은 이게 사자 쓰고 이 상자 이렇게 쓰잖아요. 사상으로 있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형태로 분명히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판때기가. 판때기가 여기서 비유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찾아내는 게 그게 화두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앞니빨이니 뭐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영상에 그 올려놓은 걸 보고 아 진짜 아는 거는 많은데 도울이나 윤홍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보다도 훨씬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화두는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내가 이제 작성한 김에 오늘 얘기 다 해야겠어요. 바로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임재어록을 번역한 이 김태환 씨라는 사람이 부산의 무심선언 원장이고 굉장히 책도 많이 내고 이제 역설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마저어록, 달마어록, 육조단경, 뭐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신신명이 대해서장하고 대해어록까지도 다 번역하고 책도 엄청 많이 냈는데 제가 교재로 보면서 이 번역이 안 좋다고 내가 계속 얘기한 부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도 부산대에서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한문 실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도 어느 거사님한테 이 화두 공부를 해서 전공을 받았다고 어느 다른 책에서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제대로 전공을 받지 않았어요. 제대로 전공을 받지 않고 자기식으로 이걸 막 풀어내는 거야. 자기식으로 풀어내다가 보니까 한문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나보다 뛰어난데도 한문 실력만 가지고 이 선어록은 함부로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번역이 엉터리로 돼버리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나도 이제 이 양반 거를 이제 고맙게 보고 있어요. 대해어록도 이 사람 번역했는 걸 보고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서장하고도 그 선으로 보는 건강경이라는 이 사람이 쓰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경 강의를 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 그 책에 보니까 마침 그 열이실견분의 사국에 범소유산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라는 그 구절을 해설을 하면서 하필이면 해암스님도 직접 거론을 해. 우리 해암스님이에요. 우리 해암스님이 화두를 이 건강경 사국에의 그 열이실견분의 사국에를 이제 점검을 해서 사국에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범소유산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애써 써야 돼. 맞나? 다겠자. 이게 아니지. 다겠자 어떻게 쓸까? 이렇게. 세상 비상 직견열애 세상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해암 스님이 이거를 번역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내줬냐 하면 이거는 해석은 범소, 무릇 말이에요. 유상, 상이, 형상이 있는 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계시, 다 허망하다. 만약 제 상을, 모든 상을 비상이다. 상이 아니라고 보면 즉 곧 열애를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열애를 본다 했는데 열애를 볼 때 번갯불 이상으로 더 빠르게 보는 동시에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를 가려보라 그랬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글자를 가려라. 이 한 글자가 뭐냐?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를 가려보라. 이게 화두예요. 이제 해암스님 내는 화두인데 실제 이 화두의 답은 요 안에 있는 한 글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한 글자를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가 몇 글자예요? 16, 17, 18글자죠. 18글자인데 중복되는 글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중복되는 거 다 빼면 실제로 15글자밖에 안 돼. 그럼 15글자가 실제로 15글자 가운데 한 글자를 가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말해야 돼. 왜 글자인지, 왜 그것이 열애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보는 한 글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개송이 금강경 전체를 대신하고 그 한 글자가 금강경 전체를 대신한다. 심지어 이렇게도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글자를 가리는 학인이라야 열애를 바로 볼 수 있고, 열애를 바로 보면 금강경에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열애잖아. 그죠? 그 일체 상을 떠나는 것을 아는 경지가 되니까 금강경의 종지가 뜻이 이 한 글자를 가리는 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화두를 하신 분이 있죠. 여기 한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글자인지를 이유를 찾으면 돼. 지금 해보실 분 봐. 요 글자가 요 중에 한 글자예요. 상자겠지 뭐. 자, 그건 나중에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열애를 바로 보는 법의 한 글자를 가려보라라는 이 얘기인데, 이제 이 김태한 씨가 금강경 선으로 읽는 금강경인가 선으로 보는 금강경 책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해암 스님의 이 문제를 그대로 인정을 해놓고는 해암 스님도 직접 거론을 해요. 해암 스님이 한 글자를 가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해암 스님이 한 글자라고 얘기한 것이 방편인 줄 모르고 진짜로 이 여기에서 한 글자를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금강경의 한 글자가 어디? 여기에 있는 한 글자겠느냐. 그래서 금강경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요? 여시야문이라고 시작을 하잖아. 모든 경전이. 여시야문 할 때 여도 한 글자고 시도 한 글자고 아도 한 글자고 문도 한 글자고 시에 이 시에 사리성 어디 다 한 글자다. 그래서 이 해암 스님이 이렇게 사국에서 한 글자를 가리라라고 얘기했는 이 말을 경계를 따라가 가지고 한 글자를 가리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웃기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어. 그 책이 있어요. 그 강경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강의를 해대면서 이 책도 엄청 번역을 하고 이제 선방에 그래서 남들을 또 참선을 지도한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양반은 상식적인 문맥 그대로예요. 여기서 한 글자를 가려야 돼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쏙지 말고 정말로 여기서 한 글자를 가려서 요 중에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이거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수행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류의 엉터리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옛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서 인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두는 점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법맥이 있는 그 법맥이라는 것에 단순히 문중에 들어오고 아니고의 그런 문중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맥은 그냥 문중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맥을 직접 확인해서 전달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설을 하려 들거나 자기 마음대로 경강부회에서는 법을 망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이비라고 해요. 사이비는 맹자에 나오는 거지만 사이비가 뭔 뜻이라고 그랬죠?
흡사한데 아니다는 뜻이에요. 흡사한데 아니다. 이 사입이 비슷한데 뭔가 도인인 것 같고 스승인 것 같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왜 공자하고 맹자가 사이비를 미워했겠느냐. 이런 사이비들이 사실은 망치어요. 진짜 이단은 누가 봐도 이단이기 때문에 괜찮아. 오히려 쉽게 들통이 나. 그런데 이단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 돌도 나 존경해요. 훌륭해. 인숙식 씨도 강의도 잘하고. 이 김태환 선생도 이 많은 업적을 내서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자가 얘기했잖아.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이 안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 그 노자도 하는 얘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병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깨달음의 길에서 특히 가나선에서는 뭐가 사활이 걸려있다 그러잖아요. 사활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죽는 일이 생겨요. 죽는 일이 생겨.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잘못 이끌게 돼요. 진리의 길을 향하는 길을 막게 되고 잘못 길을 인도하는 게 있어서 완전히 인생을 통째로 망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다른 나쁜 놈들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겸손해야 돼. 자기가 끝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안 것이 아닐 때는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모른다고 해서 존경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이거는 모른대. 이건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지금 승속을 막론하고 지금 너무 자타칭 도사들이 자타칭 부처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로 이 자기가 깨닫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걸 착각도인이라 그래요. 그런 착각도인들이 지금 너무나 행행하고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고 제도권 내에 조계 종단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조실이 조사선의 법맥을 이어서 인가받은 사람만이 조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중에서 제자들이 숫자가 많으면 투표를 해가지고 조실 자리에 앉힌 게 지금 그런 조실들이 지금 수두룩해. 근데 옛날에는 인가받은 조실 스님 자격이 있는 분이 없으면은 조실 자리를 공석으로 그냥 비워뒀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기 봉암사 거기 정명 스님 조실로 추대하니까 본인 안 했잖아. 그냥 수자 스님으로 있겠다고. 사실상 조실 역할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조실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스님들 사이에 수자 가장 우두머리 가장 윗어른으로서만 이제 그냥 후배들을 대접하고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를 그냥 했지. 자기는 조실 칭호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진짜 양심적인 분이에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지만은 자기는 선대 조실한테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조실에 취임하지 않은 거야. 남들이 다 추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암사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오히려 솔직하고 대단한 거죠. 근데 왜 그럼 조실의 추대를 수용하지 않았겠느냐. 자기 견해가 분명해요.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서도 왜 조실 자리를 굳이 마다했느냐 하면 그 스님은 분명히 이 역대 조사들의 모든 공안에 완전히 자기가 투철하게 투과해서 투탈자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양을 한 거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화두를 제대로 이제 점검도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판치성모가 뭐 앞니빨이라는 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입이 이 도사들이 이 공부길을 망쳐요. 망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물론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고
또 그분들이 지식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화두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자기가 공들여서 자기 삶에서 직접 이 증명을 해봐야 돼. 입증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 머리로 해석을 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망치는 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내가 작심을 하고 제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두 공부만큼은 절대로 점검을 하기 전에는 함부로 해설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 있는 코지 그대로 그냥 화두를 받았으면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해서 점검을 받으셔야만 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안목으로 이제 이 스님들이나 부처님의 경전도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빈틈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